안녕하세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은 이제 연체를 해도 경매를 6개월 동안 유예를 할 수 있는 걸 시행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연체를 한 금액 관련해 가지고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가산금리를 매기게 된답니다. 100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 10만원이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렸습니다. 근데 10월 17일 이후부터는 100만원이 아니라 이자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제 연체 이자를 물리게끔 되어 있답니다. 가산금리를 물린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10월 17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2024년 한 11월쯤부터 해서 아주 큰 쓰나미가 터지는데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10월 17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부터 터지는 걸 막으려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려나 봅니다. 지금 정부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터지는 걸 예측 못하고 있는 걸 정부는 먼저 보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6개월 동안 유예한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기존에는 연체를 2번 하면 금융권에서 경매를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2번을 6번까지로 미룬다라는 거. 최소한 4달 이상은 이제 기한을 미뤄준다라는 거. 그렇게라도 해야 이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몰려서 터지는 걸 최대한 압축할 거다라는 그런 속셈이 숨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경제 충격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최대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한쪽에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저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건 왜일까? 그걸 생각해 보건데 그네들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30년 40년 더 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뜯어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신용도가 매우 안 좋고 대출 대상 해줄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이미 카드론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해줄 만큼 해줬고 그들 또한 이미 연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위험 수위를 벌써 넘긴 것 같습니다. 카드론 연체가 2조 3천억이라는데 카드 대란 때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니까 말 다 한 거죠. 이미 카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인 거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려나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려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되게 부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쓸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게 진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한 거죠. 참 우려스러운 거죠. 앞으로 어떤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될까? 결국 신용불량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요새는 이름을 좀 달리 해가지고, 채무조정자니 이상한 말로 이제 바꿔져 있던데요. 결국 신불자입니다, 신불자. 4대 보험 안 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매우 우울하게, 암울하게 살아가는 게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참 암울해지는 거죠. 참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려나,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이제는 개개인들의 신용도도 저렇게 순식간에 다 무너지니 뭘 믿어주실까? 믿을 수 있는 거 없죠? 믿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카드론도 이미 이제 카드 대란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니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거의 끝에 다다른 거고 6억 이하의 주택 관련해서 경매를 6개월로 유예한다라는 거 금융권들에게 최대한 이제 곧바로 경매 처분해서 경매 시장에 이제 경매 물량들이 폭증하는 걸 최대한 좀 누그러뜨리겠다라는데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는 거고 이래건 저래건 간에 결국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즐겁게 영만 즐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제 암울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더 이제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되게 우울하게, 되게 암울하게 살아가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을 뿐, 멋있게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고 참 무섭고 참 우려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좀 현명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리하게 살려고 애써야죠. 너무 한심한 인생들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영리하고, 좀 더 사력 있게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 차분하게, 더 신중하게 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 자신의 땀, 자신의 피, 이런 거 말고는 믿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지하게 힘들죠. 무지하게 빡셉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생은 끝장난다라는 거.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고요. 하지만 스스로 살아낼 공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각오를 해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뭔가를 이룰 생각을 하면 그로 인한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게 살아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카드론 면체가 된 사람들, 이미 경의 목전에 도달한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채무조정이나 뭡니까?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제대로 활용하거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참 나라 꼴이 엉망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엉망이 되어 갈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제일 터져 나오는 게 앞으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더 숨죽이고, 더 지켜보며, 더 생업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암울한 시간들이 계획되는 게 거의 확실하니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현실을,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